자, 이제 달시방을 소개합니다. 팩트가 뭐냐고. 지금은 팩트보다 구라가 세요. 달라스의 이빨 김과장. 예, 너무 고독했고 힘들었고 제가 심지어 울기까지 했잖아요. 제가. 돌아온 부산 오빠 차유진. 그러니까 정말 빡세게 한번 살아보니까 쓸개도 떼었고. 쓸개 빠진 인간 백인호. 그런 분들한테 나라를 맡겨도 돼요? 남미 이효리 박정아. 예, 여기까지 끊고 가죠. 겉절이 PD 이원석. 달라스 CD 방송 1부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겁니다. 바로 크리스 자동차 바디 정비입니다. 아, 저기 자동차 때문에 멘탈이 너덜거려 보이는 노라가 보이는군요. 노라, 무엇을 찾고 있죠? 크리스, 당신이 필요해요. 자, 말짱해졌죠? 크리스, 정말 멋져요. 역시 자동차 정비는 크리스군요. 자, 달시방 이제 벌써 12화째 됐어요. 그럼 벌써 12주째 석 달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합니다. 석 달이 끝난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석 달이 끝난 대단합니다. 거. 네. 원래 보통 석 달 가면 다 갔다 싶었거든요. 이 정도면 됐다. 석 달간 우리 4명에서 이 석 달만 가도 성공했다. 야, 이제 석 달 거의 된 거예요. 예. 박수 한번 치고 가죠. 초반 석 달. 아니 시간 너무 빨리 갔어요. 너무 빨리 가요. 첫 벌써 석 번째 달이야? 달 때는 굉장히 느리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석 달이네. 석 달 하니까 그냥 느낌이 없고. 아니죠.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눈 감아뒀던데 월요일인 것 같지 않아요? 네, 그거와 똑같아요. 요즘에는 요즘에 시간이 맨날 느끼는 거예요. 네. 뭐 아니에요. 그 월화수목금토도 아니고 추나추동으로 가요. 그러게요. 맞아.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갑자기 벌써 방송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뭐를 해야 돼. 그리고 막 피드백 이것저것 받다 보면 벌써 방송이야. 그렇죠. 이게 너무 진짜 빨리 가는 것 사이클이 같아요. 위클리로 돌아가니까 네. 7일이 한 통으로 좀 이렇게 맞아. 그룹으로 돌아가는 맞아.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서 좀 무서울 정도예요 지금. 7일이 하루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드디어 새 광고 들어왔는데 새 광고 하기 전에 그 저번 주부터 크리스 오토 네. 바디 정비 저희들이 공식 후원 업체죠. 크리스 오토 바디 정비에서 로고를 좀 넣어달라. 그래서 CD에다가 그분 로고를 넣었어요. 전화번호까지 아주 그냥 근데 그 단은 아니고 한 50장 정도에게 네. 왜냐면 잉크값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50장 정도만 주황색으로 빡 넣어드렸어요. 네. 혹시라도 그거 가지고 가서 오일 체인지 해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혹시라도예요. 아니 진짜로. 벌써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그러면 제 안 주변에 돼. 몇 번을 반짝거린다고 얘기를 해.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나 걸렸다고. 된 건 줄 알고. 근데 아이고. 그거 하얀색이면 아니라고 하니까 은갈치가 조금 오일 체인지고 실망하시더라고요. 예, 예. 을이 주황색은 을이에요. 그냥. 예, 그냥 그렇지. 주황 하얀색 바탕이면 그냥 다 그냥 CD예요. 그냥 일반 네네. CD고요. 은색이 있어요. 반짝거린다. 그렇지. 전체 CD 색깔이 전체 배경이 CD 색깔이 그냥 다 그냥 은색. 그 정도 돼야 오일 체인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일 체인지를 할 수 있는 CD에는 한국말로 써 있어요. 이 CD는 프리 오일 체인지입니다. 네, 용 그렇게. CD입니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해서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오일 체인지를 해줘라 그러면 저희 광고 하나 잘려요. 그러니까 크리스 큰일 납니다. 아저씨가 되게 싫어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잘 분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또 광고가 계속 늘고 있어요. 좀 아. 놀라워요. 그러게요. 놀라워요. 저희가 네. 뭐라고? 그래 감사하죠. 그래도 이렇게 알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미흡하지만 예, 미흡하지만 그리고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한결같아요.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아, 광고 효과가 아니고 네, 젊은 애들이 도와주겠다. 저렇게까지 하는데 애쓴다. 애쓴다 진짜. 네. 애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곧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또 나올 선보일 이태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예, 캐럴트레이는 이태리 레스토랑이에요. 네. 주인이 한국 분이세요. 오. 대단하죠. 그거의 굉장히 큰 장점은 이제 이태리 음식을 겁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렇지. 파스타 종류가 한 100개 돼요. 어려워. 몰라요. 그 안에 치즈가 들어있고 만두같이 생긴 어려워. 것도 있고 뭐 두꺼운 파스타도 맞아요. 있고 얇은 파스타도 있고 영어 영어만 되면 좀 그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대충 이거 13번. 이거 This one, this 똑같은 one. 거야. this one. 아. 그림도 없어. 그림도 없어. 글자 짜증나. 많이 써. 바짝나지. 근데 한국 분이 사장님이에요. 네. 불러서 뭐가 맛있어요? 그냥 그렇죠.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여기 뭐가 들어있나요? 예. 그리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정 원하면 할라피노도 쪼개서 준다. 와우. 김치 없어 김치. 약간 매콤하게 하면은 할라피노도 조금 넣어드린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퓨전으로도.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사장님께서 돈 있는 사람들만 계속 잘 되는 거는 사회가 잘못된 거다.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밑바닥부터 돼서도 잘 되게 하는 게 그게 사회고 그게 돈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아, 그분이 사명감을 느끼셨네. 저희를 보면서. 그래서 그분이 굳이 이태리 레스토랑 가고 광고를 달시방 해야 될 일이. 없어 보이죠. 그죠? 예. 안 그래도 그냥 서울 없어 사람들 보이지만 저 달시방이 어때서? 아니 안 그래도 현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레스토랑인데 네네. 굳이 한인분들의 유입이 필요 없는데. 네. 그래서 그게 좀 대단했는데 야. 그분이 많이 도와주는 건 뭐 아니지만 네네. 이런 걸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 어느 정도만 하고 자기는 뺄 거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 좋네요. 대신 그때까지만이라도 도와주시겠다. 야, 근데 존경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2부에서 이제 음. 곧 음식이 하나 도착합니다. 네네. 도착하는 그 음식점의 사장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분도 이제 광고가 시작됩니다. 버거 오. 익스프레스라는 햄버거 집이에요. 한국 분이 와우. 하시는 아, 한국 분이 익사이먼. 햄버거. 예. 한국 분이 하는 햄버거 집이에요. 와우. 이제 아, 곧 도착해요. 미국에서 네, 미국 그 유수의 햄버거 집이 있는데 다 저리 가 하면서 저리가 네. 오영재 기대되는데요? 저리가? 예. 얼지 않은 소고기를 쓴다는 바로 거긴데요. 거기 사장님도 거의 같은 말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걸 그냥 도와주고 싶다. 아, 예. 솔직히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에게 광고를 해주려고 했던 분들은 거의 안 하세요. 진짜 그러네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햄버거랑 이태리 레스토랑. 야, 예.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놀랍습니다. 않나요? 놀랍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번 주 이제 광고 잠깐 얘기하자면은 요번엔 드디어 뚜레쥬르의 새로운 버전이 나가게 될 것이고요. 뚜레쥬르. 다세요. 다세요가 저희들의 공식 또 이제 광고 주로 들어오셨습니다. 와우. 파마는 다세요. 예. 또 쫙쫙 피는 거. 곱슬머리. 예. 매직. 그 스트레이트 파마라든가 그런 게 펌 약품이 다르대요. 그래서 예. 그래서 굉장히 잘 핀다고 하더라고요. 손상된 모두 이렇게 예. 클리닉도 있다고 쫙. 그러나요? 파마 100불. 와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라보. 고무적인 것이 있죠. 우리가 오늘 메인 뉴스에서 잠깐 다룰 저 흐마트 사건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희들에게 훈훈한 마트로 남아 있는 우리들의 마트죠. 우리들의 마트 코마트. 코마트의 광고가 이번 주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코마트. 예. 진짜 우리들의 마트 코마트 아닌가요? 달라스와 함께했어요. 네. 달라스의 역사. 다른 그렇죠. 쪽에서 돈 벌겠다 하고 들어온 것보다는 진짜 달라스와 함께했던 마트거든요. 전 그 점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네. 달라스가 안 좋으면 그분들도 안 좋았고요. 달라스가 좋을 땐 그분들도 좋았어요. 음. 그래서 달라스를 이해하죠. 네. 저는 그런 마트 사랑하거든요. 예. 그런 로컬을 굉장히 좀 또 지지하는 예. 방송이라고 벌써 저희들이 편협하지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태극단도 저희가 밀었고요. 예. 코마트 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코마트 광고가 또 나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이 로고송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가보고 싶은 마트, 우리들의 마트가 되겠구나. 다시 한번 볼까? 우리들의 마트 코마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입에 쫙쫙 붙어요. 네. 산낙지네. 오란씨 뭐 롯데컵 다 저리 가라요. 야. 예, 쫙쫙 달라붙어요. 기대됩니다. 네. 예. 한국에는 이마트, 미국에는 월마트, 달라스엔 코마트. 고기, 생선, 과일, 채소, 김치, 젓갈, 밑반 천을 행복하고 기분 좋은 먹거리가 가득한 우리들의 마트. 우리들의 마트. 우리들의 마트 코마트. 형님 이제 어디 갑니까? 보바하우스. 바보? 바보하우스? 아이고 보바하우스. 보바하우스 그게 어딘데? 그 옛날 태극당 아니나? 태극당. 에이 그냥 베토벤 빵집 가입시다. 아 그냥 보바하우스 가자. 내 맘 믿고 따라와봐라. 나 그냥 가자 하겠나. 그거는 분위기가 다르거든. 어서오세요. 보바 왔습니다. 태극당 보바하우스. 1라인 교정치과. 1라인 교정치과. 1라인 교정치과. 1라인 교정치과. 2라인 교정치과. 2라인 교정치과. 2라인 교정치과. 오늘 방송 전에 오늘 또 그 유진 씨가 무슨 오늘 또 겪은 이야기 잠깐 하고 좀 얘기해 볼까요? 약간 이제 화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방송 때 좀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식당에 갔죠. 네. 한인 식당입니다. 네. 흐마트 근처에 있는 그 식당인데 저희들 광고 하나요? 안 합니다. 예, 얘기하세요. 예. 오케이. 하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편파 광고하면 방송이잖아. 안 되지. 오케이, 실드. 편파로. 네. 예. 뭐 큰 건 아닌데 작은 건데요. 미국 식당에 가면 절대로 겪을 수 없는 일들을 한국 식당에서는 가끔씩 겪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 뭐 이렇게
손님을 손님으로 대접 안 해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오늘 제가 오늘이 아니고 이번 최근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희가 3인 가족인데 저가 혼자 앉아 있고 제 앞쪽에 제 와이프랑 우리 애가 앉아 있었어요. 그 제 옆에 의자가 하나가 비어 있는 상태죠. 밥을 먹고 있는데 네. 그 서버 하시는 분이 제 옆에 의자를 휙 갖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쑥 갖고 가는 식사 거예요. 중에? 예, 밥 먹고 있는데 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서상 안 쓰는 거니까 옆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화가 돼서 그런지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말은 해야죠. 예, 옆에 의자 좀 갖고 와도 될까요? 그럼. 당연히 예 갖고 가세요 하죠. 근데 딱 말 없이 그냥 휙 갖고 갈 때 순간 뭐지? 라는 느낌과 나를 지금 무시하는 행동인가? 맞네요. 무시하는 거예요. 뭘까? 이런 무시한 거야. 무시한 거예요. 진짜 외모 보고 완전 무시다. 외모 보고 무시한 거야? 그럼 잘생기고 봐야 되는 거야? 무조건 잘생겨요. 시험 외모 깎았어 안 때문에. 깎았어? 안 깎았지. 무시한 거야. 아니 우리가 먹는 영역 안에 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되게 기분 기분 나빠가지고 나쁘죠. 이게 맥도날드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무시를 당하지 않을 거면 네. 그 비어 있는 곳에 다리를 하나 얹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다리를 응. 이렇게. 아. 예. 내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소유권. 그걸 갖고 들어간 거잖아. 그 테이블에 소유권. 발 하나 얹어놔. 아니면은 신발 아니면 중간에 앉아. 의자 두 개 사이에 네. 이렇게. 가져가도 돼요? 갑자기 빼면 넘어질 거 아니야. 고소지.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매니저 부르셨어요? 에이 뭐 모르지. 그거 애매해. 네. 그게 그걸로 만약에 부를 수 있나? 그게 만약에 슥 가져가자면 뭐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확 가져가면?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면 말 아니, 못해. 그 순간적에서 휙 이제 휙이었어. 황당하죠. 휙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예, 제 앞에 그때 손님도 한 분 있었고요. 예. 예. 아이고 예. 그래. 근데 그거 좀 진짜. 외국 사람이라도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무시라는 게 그건 농담이지만 한국 사람끼리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게 좀 저변에 깔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외국 사람이 있었어 봐. 그럼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확 가져갔겠어요? Excuse me 네. 했겠지. 아니, 저도 그치. 무시당했나? 저도 그 아침에 네. 아침 조식 되는 데 갔는데요. 대걸레질을 하는데 나중에 닦으면 되잖아요. 바로 들으려 그래요. 내 밑에 닦는다고. 아니 한국 식당에서요? 네. 대걸레를 닦는데 발 좀 나중에 들어주세요. 닦아도 되는데 굳이 우리 밥 먹는 밥 테이블을 닦는다고 해서 어. 발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 무시한 거네. 없는 사람으로 친 거네. 발을 들고 이렇게 있었어요. 야. 뭐 아랫배 운동도 되고 좋을 거예요. 맞아. 그렇게 아침에 생각해요. 밥 먹고 운동하라는 거야. 내가 보기에 어느 정도 감사합니다. 포기할 배를 본 부분 건가? 포기해야 돼. 아유, 모르겠어. 근데 이런 배를 거좀 봤나?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고쳐져야죠. 예, 한국 사람끼리 참. 우리가 높여줘야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끼리 그럼요. 낮추면 돼요. 예. 팁 줬어요? 팁 줬죠. 그래. 예, 팁 줄 건 줘야죠. 예.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20% 주세요. 저 진짜 이거는 서로가 좀 이렇게 그게 있어야 돼. 우리도 그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 저번 네네. 아마 계속 이야기했죠? 얘기하지만 네. 서비스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도 최대한 거기에 대한 존중해야죠.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도 서비스라는 거는 그렇지. 그분들의 잡이에요. 그렇지. 그 잡 디스크립션에 있는 거예요. 손님한테 본인들이 해줘야 될 서비스는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서로의 그 무례함이 왜 굳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느냐는 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제 여기 딱 맞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어제 저희가 어느 가족과 함께 그 모 식당에 갔어요. 고기 뷔페를 먹었습니다. 네. 어딘지 알겠다. 네, 고기 뷔페를 먹는데 일반적으로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제가 지금 고기 뷔페를 먹은 것 중에 가장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가족 두 가족이 갔는데, 근데 어제는 정말 부담 없이 계속 주문을 시켰어요. 네.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같이 갔던 가족이 왜 그럴 수 있었냐면 같이 가족의 아빠가 상대편의 아빠가 미국 사람이었어? 미국 백인의 노랑머리. 백인. 네. 너무 친절하게 계속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많이 시켰다고 눈치 안 주고. 네, 전혀 눈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나요? 저 흑인들이랑 같이 간 거. 완전 개무시하던데. 많이 먹었다고 뭘 했냐면 진짜요? 똑같이 고기 부배였거든요. 아마 같은 어. 될 거야. 저 흑인 데리고 왔어요. 저희 네. 교회 네. 교인 분들 같이 갔는데 이제 대접한다고 좀 많이 먹었지. 제가 많이 먹잖아요. 좀 많이 먹긴 했어 솔직히. 진짜 이거 또 드실 거예요 이런 거. 어머머. 아, 진짜. 완전 뚜껑 아니 그러면 어제 저희는 심지어 약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잘 먹는 거예요. 그 백인 친구 너무 잘 먹어서 예, 그분이 음식 그 반찬 사이디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3번을 먹었어요. 3번 갈아치우고. 네. 예. 고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근데도 근데도 너무 친절해. 고기 끝까지. 뷔페 광고는 다 끝났네.
큰일 났네. 아니 거기는 받지 마. 거기는 받지 마. 짜증나. 고기부페 광고는 다 끝났어. 네. 하여튼 그냥 아까 좋게 끝낼 거면은 진짜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그분들 최선을 다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그게 우리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포터 선생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같이 갑시다. 세준 아빠 갑시다. 같이 갑시다 했잖아요. 그럼요. 자, 저희들 게시판 한번 얘기 게시판. 한번 해볼게요. 게시판 불 타더라고요. 불탈 것까지는 타고 있잖아요. 사과까지는 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좀 있어서 제가 일단 제가 먼저 하나 좀 소개시켜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어떤 분이 애청자란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달시방 애청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H마트에 달시방을 픽업하러 갔는데 한 장도 없이 비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랬죠. 예, 이상하다 싶어 혹시 옆에 쓰레기통에라도 누가 버리게 해서 뒤졌는데 딱 한 장만 있더군요. 도대체 한 장을 왜 가져가고 한 장을 왜 버린 거야? 이 일은 있고 이건 이 넣었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나갈 줄 몰랐다. 이게 전체인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CD가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졌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마약도 아니고 이거. 네,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달시방을 가져가겠다니. 재밌지 않나요? 아니 그것도 재밌는데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피 같은 거를 왜 또 거기에 버려요. 예. 집에 가서 화분 받침대라도 쓰시더라도 그러게요. 쓰레기통에는 좀 재밌었어요. 이 글이 너무 재밌었어요. 음. 뭐 다른 게시판 글 좀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지금 보니까요. 그거랑 또 약간 재밌는 게 있는데 봄비 분께서 봄비. 네. 몇 달 전부터 이쁘다. 그 라디오보다 또 FM 음악 방송보다 우연히 집어든 달시방 출퇴근길에 큰 재미가 있다고 우연히 합니다. 집어들거나 주워오고 뭐. 예. 아니 뭐 그 CD가 잠복 근무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발견이 되나요? 왜 이렇게 다들 주워 들고 정갈하게 그냥 딱 이렇게 픽업했다 이런 용어보다는 굴러다니는 CD. 굴러다니다 쓰레기통에서 뭔가 아이들이 음지에서 살아나는 듯한 그런 약간 새싹이 움트는 듯한 그런 느낌의 CD의 그 출처가 많이 발견이 되고요. 매주 아껴 듣고 계신데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껌도 아껴 씹는 사람 없거든요. 사탕도 우리가 아껴 먹지 않잖아요. 깨물어 먹죠. 와, 우리 달시방을 아껴 두고 계시고 화요일이면 사실 2장 다 듣고 금요일까지 기다리기가 힘드시대요. 근데 11화를 또 주스러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에그헌팅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들 주스시죠? 왜 이렇게 주스러 다녀? 그냥 픽업한다고 좀 표현 좀 해주세요. 굴러다닌다고 하지 말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더라, 배포되어 있더라 하면 되잖아. 아니 이제 달시방에 동사는 이제 죽는다로 이제 달시방 씨들은 죽는다. 달시방을 주세요. 주세요. 네. 이거 공식 동사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요거 하나 제가 꼭 소개해드릴게요. 네. 김근상님이 이 멤버 중에서 굉장히 정상적인 분이라는 평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 아이 맘님께서 박선수에 비하면 박선수. 제가 왜 언제부터 박선수가 됐을까요? 지난 11화 때부터 박선수가 됐죠. 푸드파이터에다가 사실 아마 그게 좀 셌을 것 같아요. 그 몸에다 꼬치를 꽂고 싶다 이게 여기서 사람들이 너무 나태하니까 팔려면 그 정도는 팔아야죠. 꼬치 다음엔 더 심했어. 뭐 녹즙기를 달고 다닌다고 했어요. 내 몸에서 가라. 제가 다른 몇 가지 피드백이 저는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좀 듣는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첫 번째는 선생님, 불경기에 만신창이가 된 비즈니스가 들어왔습니다. 오, 이런 에듀파 심폐소생술 시작합시다. 비즈니스 카드 50줄. 50줄. 아직 안 돌아옵니다. 광고 브로셔 100줄로. 100줄. 아직 아니에요. 메뉴판 제작 200줄. 200줄. 심장이 돌아옵니다. 살았어요. 죽어가는 비즈니스의 심장까지도 뛰게 하는 디자인 전문회사 에듀파. 이그나이트 크레딧. 어떤 크레딧 카드 머신을 쓰십니까? 이제 이그나이트 페이먼트로 바꾸세요. 이그나이트로 바꾸신 크레딧 카드 매출 월 8,000불인 도넛 가게를 하시는 엘모씨 월 100불, 연간 1,200불 절약. 크레딧 카드 월 매출 14,000불인 델리 가게를 운영하는 K모씨 월 190불, 연간 2,300불 절약. 이래도 안 바꾸시겠습니까? 469-222-6259 469-222-6259 허리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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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쫙 펴져요. 허리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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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쭉 펴져요. 허리cap 허리cap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세미한.
사실 저번 주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젊지는 않은 나이에 생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두부와 미역국을 아침에 주었는데 두부와 미역국을 먹다 말고 금리가 빠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요? 어머머머. 고기를 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한 건데. 그냥 그 두부를 먹다가 뭐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봤더니 금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머. 금리가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냥 생일날인데 그냥 저도 그냥 지금도 제가 코가 안 좋잖아요. 네. 생일날인데 2군데 병원을 오전 중에 가야만 했어요. 아. 네, 그 짠하네요. 주사도 한번 스테로이드 한번 또 맞아주고 이제 또 이제 치과로 이동했죠. 치과로 이동해서 이제 금리를 박아 넣어주시고 의사 선생님이 잠깐 빠진 사이에 거기서 이제 그 도와주시는 분이 네. 조용히 저한테 그러셨어요. 달시방 하시죠? 너무 웃긴 거예요. 아주 크게 말씀하시면 안 될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이 말투 드물어요. 근데 너무 좋았던 게 네. 팬이에요. 그랬어요.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이분이 그걸 알더라고요. 이제 오늘 픽업하러 가야겠네요. 픽업이란 좋은 그러니까 동사. 이분이 픽업을 얘기했어요.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제 생각에 어제 그분하고 밥을 먹은 것 같아요. 저녁에. 진짜로? 네. 네. 진짜로? 네. 세상이 그분 좁네. 가족하고. 그래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 맞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내 말투가 밖에서는 이 말투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톤과 아닌 거랑 되게 달라요 저는. 그런데도 이제는 물알제. 물알체인가? 물알체가 됐네요. 이렇게 말하나 밖에서 이제? 그런가 나 봐요. 진짜 밖에서 이 톤이 안 나요. 그 도올 선생 톤은 여기서밖에 안 해. 참 희한한 게 달시방이요. 네, 많은 네. 것들을 좀 변화시켜요. 네. 일단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사실 달시방 녹음할 때 굉장히 늦은 시각에 녹음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쉬는 거야. 요 시간이 쉬는 거야. 그 전에 뭐 아무리 쉬고 마사지를 받아도 나는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정말 새벽 노동을 하고 갔을 때 그 신성함. 그렇죠. 뭐 그런 걸 좀 느끼면서 밤공기 마시며. 완전 유재석이네. 유재석이 그렇게 방송을 즐긴다잖아요. 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야, 선수인데 선수. 무슨 선수야. 선수인데 방송 선수. 그러면서 사실 달시방의 이 공간이요. 네. 굉장히 힐링이 되는 어떤 공간의 매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주에 김 과장님께서 남겨주신 어떤 글을 읽고요. 제가 울컥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온 글이 있었어요. 그 먼 거리에 사시는 분께서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걸 꼭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소개시켜도 되는 건가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피드백을 달라고 해서 진짜 피드백을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은 이렇습니다. 제가 잠시 집에 가 있었어요. 근데 학원에 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시간에 제가 좀 그날 좀 일찍 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학원 문이 닫혀 있다고 그냥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아무도 없나요?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오셨냐고 포토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나는 학원 때문에 오신 건 줄 알고 어떻게 오셨나요? 했더니 달시방 CD를 가지러 왔다는 거예요. 포토스에서요? 그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잖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집에서 여기 오는데 저 30분 걸려요. 30분을 드라이브해서 왔는데 이분이 이제 계셨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잠깐 갔다 오셨는지 어딘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30분의 행방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전 완전 솔직하니까요. 그래요. 뭐 기다렸겠죠. 보통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왔는데 이분이 제가 CD를 좀 지난 방송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편을 원하세요? 했더니 전부 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편부터 10편까지인데 사실 저희들이 소장용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엔지니어 분께서 이렇게 이게 모시는 게 있어요. 이걸 주면 안 되거든요. 소장이에요. 저희들이 저희들 기록하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한 장씩 있는 거. 한 장씩 있는 거. 1부터 10까지 있는 거. 포토스에서 오신 분한테 이건 저희들 기록용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야겠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이걸 저희들이 기록용인데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했더니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분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심한 우울증에 빠져 계신데 비가 오는 날이면 더 그게 좀 심해져서 되게 좀 힘이 든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분도 이 단어를 정확히 쓰였어요. 어디선가 굴러다니는 CD를 굴러다니는 CD를 주워서 와이프에게 들려줬는데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서 그 비 오는 날 저번 주 정도였죠? 많이 계속 왔죠. 비 왔잖아요. 예.
그걸 너무 유쾌히 보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냥 그 우울증 네. 같은 증세 없이 예, 계속 웃으면서 지내가지고 정말 이분이 그래서 1편부터 10편까지를 가지고 가서 이분 표현이 그랬습니다. 약쟁이한테 약 주듯이 진짜 우리 와이프 힘들어할 때마다 틀어주려고 가지고 간 거라고. 아까 쓰레기통 줬을 때도 저는 이렇게 마약 같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잘해야겠다. 딱 그 글을 읽은 네.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이거 나태하게 하면 안 되고 내 마음가짐을 물론 내가 가진 지식이 짧아서 우리 다 못난이잖아요. 네. 뭐 잘난 이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대신 내 마음을 담아서 뭔가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걸 듣고 진짜 좀 뭐랄까 죄책감도 들고 예. 그다음에 진짜 아까 뒤통수 맞았다는 그런 똑같은 느낌 받았고요. 전율도 느꼈고. 근데 이제 그거 듣고 느낀 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중심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진실. 네네. 방송 잘할 수 있지만 가짜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도 그나마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됐던 거는 저희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변질되지 않고 이런 마음을 맞아요.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어제 만난 어떤 분은 타주로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1화부터 8화까지는 들으셨는데 9, 10을 못 들으시고 11화를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온 걸 들으셨대요. 9, 10화를 좀 어떻게 좀 달라고 어떻게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타주로 출장 가시다가 거의 내용을 외우신대요. 왜냐면 계속 들으니까 하나를 거의 한 4-5번은 들으시니까. 부끄럽다. 네. 진짜 정말 외운대요.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자기가 막 먼저 얘기하기도 한대요. 네. 그분이 또 9화 10화를 원하시니까. 들었나요? 어떤가요? 90화. 아니 못 드렸죠. 저희 집에 3장 있어요. 드릴게요. 챙겨가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어제 한 분 또 어떤 분은 저희가 예전에 보바하우스 얘기하다가 무슨 빵들 소보루 빵 무슨 팥빵 얘기하시다가 그렇게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고로 지나가다가 빵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딱 듣구나 생각이 나서 들어가서 고로케를 또 보바하우스에서 영향력이 있네요. 말씀드린 오늘 보바하우스 갔거든요. 네네.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애랑 갔는데 이제 제 와이프가 딱 사장님을 보시더니 진짜 예쁘네. 대놓고 면상이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말한 거죠. 면상이 면상이 뭐야? 달씨방 우리 방송을 듣고 힐링하시는 분이 있다는데 면상이 뭐야? 사람 면전에 내놓고 면상이다. 우리 인호 씨랑 정상이어야 돼 두 분은. 동화도 백선수 진짜 백선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정상인이 돼간다니. 근데 그냥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그 라디오 할 때부터 그 유진 씨랑 되게 많이 했던 것 중에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짜 별거 아니고 뭐 전달할 수 있는 게 뭐 거대한 거 아닐지라도 위로만 줄 수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실수 많죠. 저 전화 그렇게까지 훈훈한 이야기도 있지만 전화 많이 받거든요. 그 이면에는 뭐 이렇게 훈훈치 않은 피드백도 많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진짜 그 말 그대로 다른 생각으로 방송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물리치고 우리가 뭘 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우리가 최고의 무슨 언론이 되겠다는 생각도 일체 없었고 우리가 무슨 기자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잖아요. 그냥 공감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죠. 그냥 소소한 이야기 달라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나 이야기하자. 근데 이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 또 저희들 뉴스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의 뉴스 쇼. 자, 이제 뉴스 쇼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가끔이 아니죠. 사실 저희들이 신문들을 로컬 신문들을 많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단신들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놀라운 게 올해 들어서 진짜 드라마틱하게 신문들이 디자인 면이나 내용 면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약속이나 한 듯이. 약속이나 한 듯이 진짜로. 디자인,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졌다는 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디자인만 봐도 이게 어느 신문인지 알았거든요. 네네. 이제 잘 모르겠어. 그죠? 놀랍습니다. 어떤 색깔, 톤 이런 것도
한 디자이너가 새 신문을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신문을 인쇄하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이 불필요한 곳에 색깔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걸 함으로써 굉장히 세련돼지고 뭔가 맞아요. 정리가 돼서 성형수술 받은 듯한 느낌이 나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런 네네. 서로 간의 경쟁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네. 저희 지금 달시방에서 그 언급을 했었잖아요. 달시방 초기에 1, 2화였나요? 예, 했었죠. 그 뉴스에 처음 나오고 나서 신문 참 참신하고 이쁘다라는 얘기하면서 좀 다른 신문들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좀 참고하셨나 봐요. 아니면 좀 반면교사 삼으셨는지. 우리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분명히 좀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다 들어. 그런데 그렇게 믿어볼까요? 네. 그리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네네. 예쁘네 진짜. 우리가 사실 여기서 사실 좀 못된 말도 하고 뭐 사실 우리가가 아니죠. 제가 좀 못된 말도 하고 제가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로컬 뉴스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각자 다른 시선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도 있었는데 못 봤던 걸지도 몰라요. 워낙 신문을 안 봐서. 근데 이젠 제가 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로컬 뉴스가 나오고 많은 정보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진짜 볼거리 있는 신문이 돼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요. 이게 과연 달시방의 입김이냐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끼리 믿어보죠 그렇게. 그렇다고 저희라도 믿어야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신문들이 돼가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렇게 디자인들이 예뻐지니까 되게 신문을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맛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진짜 그 신문사들 저희들 진짜 박수를 보내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많은 뉴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단신 잠깐 그 좀 소개시켜 주세요. 유진 씨가 준비한 단신은 어떤 게 있나요? 이거 정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이템. 대박 날 것 같은 아이템. 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기사가 났네요. 물론 저희하고 상관없겠지만 먼저 썼어. 그죠. 그렇겠지. 예, 신문이 먼저 나왔을 텐데, 뭐 상관없겠지만 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KTN 보니까 과열 경쟁보단 새로운 시장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이렇게 돼 있고, 자, H마트 상가의 118개 중에 25%가 요식 업체 밀집 이렇게 돼가지고 뭐 너무 이렇게 경쟁하지 말자, 좀 새로운 아이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게 골자인데요. 여기에 대한 해법은 이미 저희가 지난주에 다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새로운 아이템들. 그렇죠. 오락실. PC방. 예. 진짜 H마트에 만약 PC방 되면. 근데 오늘 우연찮게 만난 분도 그분이 우리가 했던 11화를 듣지 않으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H마트에 오락실이 있으면은 그 어른들이 같이 밥 먹고 애들 때문에 그 다음 갈 곳이 되게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오락실에 넣어놓고 어른들은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사실 애 데리고 차 마시러 가는 거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애들 막 칭얼거리고 나 먹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질 흘리고 이런 거 그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내고 할 수 있는 그 오락실 하면 대박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진짜 하시더라고요. 키즈카페 안 될까요? 플레이노에는 재료부터 다른 건강한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신선한 빵을 위한 플레이노 뜨레쥬르의 노력은 다릅니다. 사장님이 직접 고르는 건강한 과일과 야채, 그리고 플레이노 뜨레쥬르만의 생크림과 버터는 맛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신선한 고급 재료와 정성으로 구운 케이크와 빵은 플레이노 뜨레쥬르에서, 부재료가 다른 건강한 베이커리 플레이노 뜨레쥬르. 매직 스트레이트가 100불, 볼륨 매직도 100불, 디지털 파마는 80불. 다스 헤어, 달라스에 있는 곱슬머리 다스 헤어로 다 모여라. 뭐하러 멀리까지 가세요? 파마는 다스 헤어가 제일 잘하는데. 문의전화 214-288-6405 214-288-6405. 엄마, 생일 선물 받았어? 아니, 뭐 보냈냐? 못 받았는디? 그래? 엄마, 오늘은 왔어? 아직 안 왔어, 이년아. 뭘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 엄마, 오늘은 안 왔어? 아무것도 아직 안 왔어. 뭘 보냈는지. 위즈아 택배로 보내세요. 위즈아로 보내면 욕먹지 않아요.
그런 것도 키즈카페. 키즈카페도 괜찮잖아요. 한국에 요즘에 정말 호황이더라고요. 한국은요 1시간에 15,000원만 내면요 네네. 그 안에 CCTV가 있어서 엄마들이 차 마시는 데는 애들이 노는 게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어이구 그러니까, 대박난 사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다른 것들도 많이 생길 건데 지금 기대감이 돼요. 근데 음식점도 제 생각엔 그래요. 25%가 음식점이라고 그 누가 그 오은 국장님이 써주셨나요? 오은 기자님. 오은 국장님이 이렇게 그 글을 써주셨을 때도 25%가 다 요식업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서 미는 그게 다르다면 네네. 저는 그건 굉장히 건전한 경쟁이고 그렇죠.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근데 같은 뭐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도넛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는 원정으로 가죠. 예, 지금 오클라마로 많이 가죠. 네. 굉장히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H마트도 좀 더 이제 먹거리 말고도 좀 다양한 놀 공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뭐 생각하게 되네요. 사실 굉장히 좀 무서워서 시작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음악학원 시작할 때 되게 쫄았거든요. 근데 쫀 만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안 하던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 사실 그 이야기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 살 깎아먹기잖아요. 그렇죠. 예, 서로 그냥 맞아요. 서로가 또 깎아먹 건데 좀 참신하고 창의적인 좀 발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음식점 이야기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전문점 요즘에 무복리 순대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또 떡볶이 전문점 그냥 맛없는 떡볶이 말고 떡볶이만 열나 맛있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인구가 확보되면은 그건 금방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길은요 가고 나면 뒤에 생긴대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분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방관해서 잘 되나 못 되나 이렇게 눈은 사시미처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인들이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도매뮤직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거 생각보다 괜찮다. 재밌어. 재밌어. 세준 아빠 같이 갑시다. 그러면 정아 씨 좀 단신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네네. 제가 소개해드릴 단신은요. 네. 아우 죄송합니다. 배터리 나갔지. 요거 지난주에 이어. 진짜 나가버렸어. 그거 어떻게 좀 해봐요 그거 좀. 6% 남았는데 6%? 뉴스넷 없어요? 뉴스넷 뭐 어떤 거 했었어요? 총기 캐리아웃. 그냥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아까 몰라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야 돼서. 네, 제가 소개해드릴 단신은요. 2011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텍사스 외곽에 있는 한 식당에서요. 총기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밖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경악하게 했었던 것이 총기 소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라이플인가요? 사냥용 총, 그다음에 권총 등을 그 손에 든 채 많은 분들이 위협을 가하면서 보이지 않는 위협이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총기 규제하는 사람들의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었어요. 그 텍사스 경찰 당국이 왔지만 또 그들을 제재하지 못하고 그냥 해산이 됐습니다. 2011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140년을 지켜온 오픈 캐리 금지 법안을 전면 뒤집은 지난 3월 16일 사전투표를 통해서요. 오픈 캐리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네요. 오픈 캐리라 하면 진짜 오픈 캐리죠. 그렇죠. 그냥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총 총을 들고 다니는 그냥 그렇죠. 그냥 보이게 들고 다니는 거 메고. 지금 이거 사진을 보니까요. 제가 지금 참고한 기사는 뉴스넷의 안미안 기자가 쓰신 이 텍사스 의회 총기 오픈 캐리 의회 통과 기사입니다. 사진이에요. 웬 여성분이요. 마켓이죠. 마켓인데 딱 보니까 월마트에 3.99 그 장갑 파는 사진인데 어머 여기에 엄청나게 큰 총을 장총을 큰 거를 장총을 등에다가 딱 네. 메고 지금 그 카트를 끌고 있거든요. 네. 오픈 캐리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요. 총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총기를 눈에 보이도록 휴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다행이다 생각을 했었던 게 시행 일자는 분명하진 않대요. 2016년까지는 시행하지 않을 거로 보인다고 하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텍사스 내에서 오픈 캐리가 금지된다는 세부 항목이 추가는 되었지만 이게 한시적일 것으로 논란이 많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네요. 텍사스 내에서요? 텍사스 주의회에서. 거기서는 안 되게 할 거라고? 텍사스 주의회에서는 오픈 캐리가 금지된다는 조항을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대학 캠퍼스. 네네 그렇죠? 금지된다는 대학 항목을 캠퍼스. 추가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한시적일 거라는 예상이 된다라고 어떠세요? 합니다. 이 기사를 들으면서 오픈 캐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 사진 보고 황당해했습니다. 일단은. 저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저 장총 들고. 현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옛날 우리 서부 영화 때 사람들 총 꽂고 다니던 거 그냥 우리가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카우보이처럼 옛날에. 그러니까 어떤 신문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뭐 텍사스 옛날 그 서부 시대로 돌아가나, 뭐 서부 개척 시대로 돌아가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요걸 통해서 미국의 문화를 새롭게 알았어요. 그 사냥을 한다라는 거는 뭐 유럽에서는 귀족 문화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아는 한인분들도 총을 많이 그 컬렉션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많이 하들 하시고 이게 하나의 귀족적인 문화의 취향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레저 스포츠예요. 사냥을 한다라는 것이. 스포츠를 근데 그 지금 오픈 캐리 같은 경우는 네네네. 진짜 레저 스포츠를 하겠다고 오픈 캐리라고 그 장을 보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뭘 그렇죠. 잡을 게 있다고. 그렇죠. 월마트에서 뭘 잡나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사실 오픈 캐리 자체가 저는 사실 이렇게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 저는 일단 그 라이플 그쪽 그 단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오클라호마에서는 흑인들이 후드티를 하고 나서 많은 범죄를 일으킨다고 해서 후드티 자체를 입는 걸 지금 불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시나요? 예, 그래요? 그게 지금 그 상정이 돼 있고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가 지금 표결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후드티를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데는 총을 차고 나가도 괜찮다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후드티 자체가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소재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후드티 자체를 못 입게 하는 주가 생기는데 여기는 총을 들고 다니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과연 어떤 로비고 어디서부터 나온 생각인지 그렇죠. 전 생각할수록 되게 웃긴 거예요. 총은 100% 백인의 문화예요. 그렇죠. 흑인의 문화가 아니에요. 백인의 문화기 때문에 백인호 문화? 네, 백인호. 그거를 들고 다녀도 상관없다는 네. 법을 통과를 시키고 어떤 데는 흑인이기 때문에 후드티를 입고 다니는 거를 법으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인종 문제 나오고 지금. 네, 저는 솔직히 그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뭐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오픈 캐리를 지지하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권리장전에서 총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호를 한다잖아요. 내 안전을 위해서 미국에서 문화가. 그리고 자식에게 정말 정확한 총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버지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우리와 너무나 다른 총 소지에 관한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지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도 물론 반대하는 입장인데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소지를 하고 오픈 캐리를 한다? 사실은 그것은 남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럼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지지 발언은 이거를 차라리 오픈화 시켜 놓으면 마약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암암리의 그 밑에 음지대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마약상들이 더 돈을 벌 수 있는 결과가 빚어진다. 왜냐하면 암암리에 하기 때문에 더 값은 올라가고 또 정확하지 않은 유통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차라리 오픈을 해서 이번에 썼던 이 찬성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텍사스 주민들을 믿는다. 그래서 정말 그 이것도 총을 소지하고 오픈 캐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어떤 자격이 있다면서요. 네네. 영주권 이상이고 뭐 크레딧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성숙된 시민의 문화까지도 보여줄 수 있겠다. 이게 정말 넌센스한 일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특권이네? 대학에서 지금 그 허용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됐다고 나왔어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하원에 지금 계류 중이고 상원에서는 이미 안건을 올린 거죠. 법안이 상원에서 상정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원에서 아마 통과가 될 걸로 이 텍사스에서는 공화당이 우세기 때문에 뭐 조만간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사실은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총기 오픈 캐리가 허용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한 사람이 찼기 때문에 저거 차면 안 되는 건데 찬 거야? 라고 오히려 사람들이 안 차지 않고 하나 둘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왜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또 하나를 차게 될 것이고 라이센스 따가지고 차게 될 것이고. 그게 서부. 그러니까요. 서부 활극이 그냥 벌어지는 거죠. 저는 로또 전화 걸리면 총 다 살 거예요 전부 다. 사가지고 종류별로 월요일총, 화요일총, 수요일총. 그거 뭐다 쓰시게요? 멋있잖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근데 저는 안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 총기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말 많이 나잖아요. 그럼 저는 제 아들을 못 보낼 것 같아요. 밖에 학교에.
총기가 오픈화되고 문제는요. 네. 총기를 정말 이렇게 소지를 해서 어떤 악의 무리, 악의 세력들이 탕진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2,000명 정도의 집안 내에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정 내에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추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아이들과 이런 그 총기 미숙 다룬 사례로 인해서 네. 아이들과 사실은 보호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더 이 오발 사고로 해서 죽어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미국 사람들이 과연 이 총기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그 문제점이 통계로 나와 있고 숫자로 정확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수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이거 반대하려고 옛날부터 이렇게 막 계속 반대해 왔었고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 나라에서 뭐 학교에서마다 지금 그렇게 사고가 많고 여러 가지 총기 사고가 많은데 누구든지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굉장히 그 절대 아주 소수의 부자층들이 이거를 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권력자들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네. 거기에다가 바꿀 수 없으면 그냥 가만히라도 놔뒀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여기서 오픈 캐리는 굳이 오픈 캐리 그걸 굳이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 좀 계속 들어요. 달시방에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죠? 눈알도 뻑뻑하고 시리고 뭐 눈물 나고 그러죠? 좋을 때 지켜요. 달라스에선 정무청 안과가 잘한답디다. 세금은 국세청에서, 도둑놈은 경찰청에서, 눈알은 정무청에서. 결혼식도 기념일도 장례식도 개업식도 글로리 꽃집과 함께 마음을 전하세요. 972-488-8989 글로리 꽃집. 무봉리 순대. 순대국밥으로 한국을 평정한 무봉리 순대가 LA와 뉴저지에 이어 이제 캐롤턴에도 옵니다. 외로운 내 뱃속을 순대로 채워줘요. 외로운 입에 들깨가루를 뿌려주지. 사랑해요. 무봉리 순대. 새우젓까지 맛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당면한 과제예요. 예, 당면한 과제예요. 당장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2주를 생각해 볼 생각이 있어요. 가서 뭐 뉴욕 가서 뉴시방 같은 거 하려고요. 뉴시방. LA 가서 LC방. 전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네. 미국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총기 소지가 오픈 캐리가 안 되는 주가 있다면 글로 이사 갈까? 그러니까. 당장 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사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하여튼 좀 생각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제가 예. 바톤을 이어서요. 텍사스에 관련한 이슈 하나 또 다루겠습니다. 그 뉴스코리아에서 타운 뉴스를 좀 다뤘고요. 제목이 이러네요. 텍사스 인구 폭발 5천만 명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2050년에 지금의 2배인 5천만 명의 인구가 예상이 된다. 텍사스로 전체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 한 2,500만 정도 되나 봐요. 네. 어쨌건 관련 인프라랑 뭐 수용 시설 여러 가지 뭐 SOC라고 그러죠. 사회 간접자본들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2050년까지 물론 많이 남았지만 지금도 말하자면 뭐 시골 지역으로 몰린다기보다 이 북텍사스 지역으로 많이 몰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많이 트래픽이 생기는데 2배가 되면 훨씬 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그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좀 다뤘어요. 네. 한국에 지금 인구가 어떻게 돼요? 일단 텍사스가 미국에서 가장 큰 주죠. 두 번째로 큰 주죠. 알래스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주인데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주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2,500만이에요. 한국은 5천만, 5천 몇백 명, 6천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 영토 사이즈는 텍사스의 한 7배. 7배가 그러니까 텍사스가 7배 큰 거죠. 남한보다. 네. 어마어마한 사실 크기는 하지만 인구는 반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혜택을 많이 주죠.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뭐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가. 근데 이 텍사스, 북텍사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어떻게 보세요? 내년인가요? 그 도요타 본사가 좀 이전을 하잖아요. 그 프리스코 지역 이미 포화 상태로 하고 있는 그 지역이
더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거고요. 그런 걸로 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혜택들이 또 좀 그러니까 빼앗아져 가는 것이 일단 아닌가. 아파트가 좀 세워져야 돼. 우리나라처럼 한 그렇죠. 60층짜리 아파트 몇 개 그렇죠. 세워줘야 네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빡빡하게 사는지 좀 알 수 있어. 그거 아니면은 또 집 계속 지어질 거 아니야. 무섭게 막 똑같은 지붕들. 그렇죠. 아 저거 무섭더라고. 어디서 보면 벌레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 고속도로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신문 나왔는데. 저거 보고 있으면은 되게 무슨 그 뭐지? 그 바퀴벌레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보면 되게 무서워. 달라스만 그래요? 제가 DC하고 메릴랜드, 버지니아 거길 다니면요. 네. 집마다 특색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집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정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다 너무 똑같고 그렇죠. 담벼락이요. 처음에 와서 여기서 좀 약간 이색적인 거는 집집마다 담벼락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타운홈이라는 이름하에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갑갑하고요. 뭔가 특색이 없고 독특함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버지니아나 DC 쪽은 이미 좀 성숙된 말하자면 포화 상태잖아요. 성숙기를 이미 접어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인구나 여러 가지 발전에 있어서 텍사스 아직 멀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집장사들이 아주 핫한 거죠. 블루오션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 특색 없이 똑같이 똑같은 좀 싼 자재로 많이 지금 짓고 있는 거죠. 특색이 없어지고 있고. 뭐 일단 뭐 도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딴 데보단 좋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트래픽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635 아시잖아요. 635나 121 조지 부시마저 퇴근하는 시간에 웨스트 방면, 그러니까 이스트 방면으로 가는 거죠. 다시 이제 말하자면 다운타운이나 많은 그 일터가 있는 곳에서 다시 배드타운인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트래픽. 어마어마하거든요.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때는 어마어마하죠. 어마무시하죠. 더 어마무시해질 거란 말이죠. 이 북텍사스 주변으로요. 또 위로 올릴라나? 그러게요.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앞으로. 집값 그렇죠? 집값 계속 오르겠네. 집값 계속 오르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총 생기고 집값 오르고 가야 되겠다. 그렇죠. LC방. LC방으로요? 예. 하여튼 뭐 지금 그 텍사스가 되게 근데 어쨌거나 맞이할 준비가 됐나 안 했나 솔직히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그렇죠.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가요? 네, 많으면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많으면 살만한 거예요. 오히려 적은 거보단. 조사에서 아직까지 텍사스가 16%만이 조사에서 16%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나머지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요. 좀 정부에서 그러니까 주정부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대충 마련하겠지 뭐. 오늘의 제 단신 잠깐 갈까요? 일단 메인으로 가기 전에 제 단신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뉴스에 크게 났어요. 미국의 한 동물 보호 단체가 한국에서 개 57마리를 비행기로 실어왔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 개들이 보신탕용으로 사육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뭔 소린가요 이게? 어느 단체에서? 미국 그냥 그 동물보호단체. 미국의 한 동물보호단체예요. 어떤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굳이 친절히도 한국까지 가셔서 개 57마리를 57마리를 하나하나 넣어서 미국으로 갖고 오셔서 얘들을 살려왔다. 아니 이거 밀반출 아니에요? 이거 납치 아닌가요? 개 납치? 아니 걔도 속지주의가 있나? 돈을 대한민국 주고 개를 샀으니까. 어디를 데리고? 그러니까 왜 데려가? 아니 돈을 주고 샀으면 뭐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다른 나라의 문화잖아. 좀 저는 보신탕에 관련해서는 타민족들이요. 타 나라라고 하죠. 타 나라의 사람들이 건방진 것 같아요. 건방지죠. 옛날에 한 프랑스 여배우가 대통령에게 친히 컴플레인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어떤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무슨 이상한 야한 배우. 그렇죠. 그죠, 맞죠. 약간 야한 배우인데 맞아, 프랑스의 어떤 배우인데 맞아요. 소피 마르소? 불이 찌 뭐 이런 불이 뭐죠 이런 어감이었는데 아무튼 대통령에게 한 여배우가 아무리 동물을 사랑하고 개를 사랑해도 보신탕 문화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컴플레인하는 거를 대통령에게 그렇게 했었고요. 말한 것처럼 보신탕에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소를 사랑하거든요. 그럼 저도 인도 가서 소를 납치해야 할까요? 소를 구해와야죠. 소를 구해올까요? 그리고 강력하게 국가에 대해 항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도에 배를 가져가야죠. 배에 실어와야죠. 소. 좀 남의 타문화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는 건 좋겠는데 그거를 굳이 개를 그럼 대한민국에 보신탕 개 다 데려가든가. 지금 저희 아빠 친구가 양평에서
보신용 개를 하세요. 저희 아빠는 은퇴하셔서 그냥 그 주말 농장에 계시고 그 옆에 크게 보신용으로 강아지들을 그 키우고 계시는데 이 개들은 사랑받는 애완용들의 개와 처음부터 용도가 다르게 키워지기 때문에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한 개를 사랑으로 밥도 갖다 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예뻐해주고 하려고 했는데 그 눈빛이 안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그 눈빛을 그럼 미국에 가서 바꿔줄까요? 문제는 바뀔 거예요. 바뀔까? 근데 저는 미국에서 사랑받아서 바뀌지. 저는 이제 그 환경 단체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너네가 우리 문화 갖고 이러냐 저러냐 하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개의 어떤 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동물도? 소도 해요. 그래 똑같이. 그러니까 일관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 행동을 인정하고 지지해요. 어떤 소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개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소 사육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너무 소 양이 많아지니까 소들도 굉장히 비인도적으로 키워진다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다 키우듯이 엄청나게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먹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한다더라도 하다못해 살 동안만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다못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개들이 이제 그 사람들 볼 땐 개는 먹어서는 안 될 동물이고, 일단 그 사람들 문화권에서는. 근데 이거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뭐랄까 개들을 위한 것처럼 소들을 똑같이 이렇게 구출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소들을 이렇게 구출해가지고 이렇게 탁 풀어줘가지고 이렇게 방목된 걸 이제 방목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분들의 행동은 어쨌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접근하면 틀려져. 너네들이 뭔데 우리나라 보신탕 문화를 이렇게 뭐 하냐 할 수 있지만, 근데 이분들은 그냥 일관된 어떤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동물 사랑 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포인트가요. 소를 그렇게 뭐 구출을 해오고 소를 동물단체에서 소를 가지고 미개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진 않잖아요. 특별히 이 개가 뭐 다른 소나 돼지처럼 우리와 집안에서 뭐 얼굴 뽀뽀하고 살부 비우고 사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동물을 사랑하는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왜 이 보신탕 이 개에 대해서만은, 저도 사실 동물을 사랑해서 보신탕 먹는 거 저희 아빠 먹을 때 울부짖었거든요. 먹지 마 아빠, 안 돼. 걔는 안 돼. 그랬지만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고유한 우리나라의 문화고 너무 이거를 먹는 거에 대해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를 저속하게 또 약간은 미개하게 그렇게 폄하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구출해 갈 수는 있지만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미개하다고 폄하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제 물론 이제 단체마다 좀 입장을 달리할 수 있지만, 제가 또 아는 단체는 이제 미국 사람들인데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도,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소는 먹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개는 친구라 생각한다. 이것 자체를 또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도 똑같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소가 얼마든지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또 예들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도 우리의 친구다. 그러면 우리가 소를 못 잡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 채식주의로 가요. 사실 물론 저는 그거에 이제 찬성 못하지. 왜냐면 나도 상추 엄청 친해. 상추랑 부추 이런 애들이 나한테 말할 때 막 가슴이 다 떨려. 가끔 막 사과가 나한테 막 말 시킬 때 있잖아. 완전 좋지 나도. 그런 이제 뭐 그런 주장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하다 보면 까먹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여튼 근데 뭐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동물 쪽으로만 접근했을 때 불쌍해서 구해왔다. 오케이. 뭐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굳이 왜 미국에서도 유기견이 그렇게 많은데 한국까지 친히 가셔가지고 15마리를 갖고 와서 이제 57마리를 채우신 거래요. 대단하시지 않나요? 근데 그분들의 진짜 목적이 진짜 개를 구하는 거라면 남미 쪽에는 더 불쌍한 개들 많아요. 생각났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대요. 이제 미국 그래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돼요. 오케이. 인도나 남미나 이런 쪽은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아직까지 상대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안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건드린다는 거는 그래도
상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 거예요. 기분 나쁘네. 남미 갖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말 편집해줘. 미안. 푸드트럭도 남미 먹는데. 할아버지, 왜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와우라고 해요? 옛적부터 우리 선조들은 좋은 지붕 아래 좋은 집을 갖게 되는 것을 일생의 기쁨으로 알았지. 그때부터 기와 와자에 집 우자를 써서 가장 기분 좋을 때 와우라고 하게 된 게야. 아, 와우. 와우 부동산. 안녕하세요. 홍원하입니다. 저는 투맨뮤직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가장 흔히 접하는 악기이면서 가장 어려운 악기이기도 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로 즐거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의 친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향으로 마신다고 하고 누군가는 커피는 로망스라고 합니다. 이제 향 좋은 커피에 당신의 마음까지 담아보시겠습니까? 달라스 로컬 커피의 자존심, 좋은 커피를 마시면 장애우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맛 좋은 커피를 마시면서 정말 좋은 일까지. 별다방의 커피엔 당신의 마음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Good Coffee Mill. 그런 거. 방금 말은 다 편집해 주세요. 그래요. 하여튼 이게 보신탕에 대한 그건 굉장히 이슈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게 그리고 한국 사람을 과연 창피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냐. 그리고 일부러 조금 더 한국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기분 나쁜 게 좀 있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 또 저희 방송에 이제 전격 출연하시기로 하신 중국 분이 한 분 계세요. 중국 분에게 음식 문화도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중국의 또 음식은 중국은 최고지. 상다리 말고는 모든 다리를 다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겸손해지죠. 겸손해지죠. 대륙 앞에는 겸손해야죠. 대륙 앞에서는 보신탕이 뭐야? 해마꼬치 있잖아요. 해마 어떻게 먹어 그거? 해마 뭐야 그거? 오징어 맛일까? 그것도 있고 정갈꼬치. 그 파리가 싼 똥에 모기가 싼 똥에 있는 파리 눈알을 파리가 싼 똥에 있는 모기의 눈알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네. 어쨌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하여튼 어쨌건 anyway, 우리 그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중국이 보는 한국의 보신탕 문화는 어떤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그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근데 좋겠어요. 미국 사람들도 소고기 먹으면 개고기 문화를 비판할 수 없어요. 네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이 정도로만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메인 뉴스로 갖고 온 거는 이게 재밌었어요. 그 뉴스넷에서 이렇게 올려주셨고 누가 썼는지가 안 나오네요. 누가 썼는지가 안 나오는데 H마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대요. 한국 블로거래요. 수천 명의 팔로워를 지닌 그 파워 블로거네 그냥. 파워 블로거가 파워블로거. 네. H마트에서 김치를 담그시는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다가 정도 이상의 제재를 받으셨고 정도 이상의 수모와 면박에 불편한 심기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장의 규칙입니다라고만 해도 될 일인데 감정선을 건드릴 정도의 과잉 반응을 보여서 기분이 상했다면서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심지어 식품점 직원이 지속적으로 미행하며 감시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몰라서 찍은 몇 장 사진 때문에 불쾌감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먼저 그거부터 묻겠습니다. 네. 크마트에서 사진을 찍어 보신 분이 계시나요? 저요. 예, 찍으셨어요? 왜요? 뭘?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몇 장 찍었는데 가격표가 뭐지? 4불 했어. 4불인데 뭐죠? 50% 세일했어. 가격이 4불이야. 4불인데 50% 세일했는데 4불이라 적혀 있어 가지고 뭐야? 하고 찍었지. 그 가격표를 딱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죠. 흐마트가 그러니까 전부 잘못 오타겠죠. 4불짜리인데 뭐 50% 할인한대. 그럼 2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또 4불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 있었는데 그거 저 찍었고
그거 말고도 몇 개 찍었는데 뭐 과일 같은 것도 찍고 찍어서 많이 올렸어요. 제 페이스북에. 저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저 흐마트에서요? 사실 흐마트에서요? 응.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달라스의 모든 마트에서도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저도 나름 달라스에서는 파워블로그였어요. 달라스 갈고 뭐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저는 사실 그게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 보여드릴 용도로 걱정하지 마 여기 고추장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래서 한국 마트의 풍경들을 이렇게 좀 찍었어요. 네. 사실 그때 저는 뭐 제재를 당한다거나 뭐 불쾌한 언사를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제재를 당한 게 그 특정 공간인가요? 그 김치를 담그는 곳? 담그는 현장을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제재의 대상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보통 물건 값을 찍는다든지 일반 다른 걸 찍을 때는 뭐 저는 it's okay. 제가 무섭게 생겨서 그랬나?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얘기할 텐데 어떤 다른 분도 똑같은 제재를 당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저희한테. 그래요? 사실 진짜 저도 당했어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서 다음 주에도 한번 이 얘기를 잠깐 해볼 생각입니다. 사례가 있네. 왜 제재를 했을까요? 그 기사에 나오지 않았나요? 김치를 담그고 있는 현장을 찍으셔서 그 기술을 가져갈까봐? 마트에 상위적인 김치가 또 해석이네요. 엄청난 건가요? 그냥 일반 김치지. 저는 H마트 가서도 종갓집 김치 먹거든요. 포장돼 있는 거 있죠. 봉지에 든 게 더 싸요. 그게 더 맛있어서. 근데 거기 뭐 특별한 게 있나? 특별한 뭐 어떤 비기가 있나요? 아니면 보통 그럴 때 막죠. 어떤 막 진짜 유명한 맛집, 정말 유명한 레시피를 갖고 있어서 막 진짜 극비 코카콜라 공장, 막아야지. 막아야지. 모르냐? 뭐 옛날에 먹고 사장과 부사장만 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난 지금 알 바는 아니지만 그런 거야. 그러면 사진 찍으면 난리 나지. 근데 그 사진 찍는 건데. 근데 사진 찍는다고 그걸 아나? 그러게 말이야. 사진을 찍는다고 뭘 알아? 아니 제가 아시는 분은 맨날 그 김치 사려면 H마트 사지 말고 어디서 사래요? 또또와 치킨에서 사래. 거기 김치 맛있다더라고. 맨날 그 말이에요. 또또와 김치가 완전 최고라고. 치킨집에서.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제 이해가 가는 생각에는 부분이에요? 그거 아닐까요? 안 가. 김치 제조법은 뭐 며느리도 모르는 김치 아니고서야 우리가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달라스 모든 한인들이 지금 다 먹는 김치 아니에요. 네. 둘 중에 하나 다 먹잖아요. 그것보다 김치를 담그시는 분들이 그 불특정의 그 블로그에 내 얼굴이 게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셨을까? 직원이 맞고 미행을 했다는 거는 사실 그거랑 상관없잖아요. 왜 그럼 미행을 했을까요? 저희 얼굴이 안 나오게 좀 찍어 주세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바쁘셨나? 지금 흐마트에서 한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격분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왜 그거를 뭐라고 해? 왜 그게 문제가 돼?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의도가 한국에서 오래간만에 오셔서 미국에서도 이런 걸 직접 담그는구나 이런 거를 자기 블로그에다가 보여주고 싶으셨대. 이미 은퇴한 공무원이시더라고요. 블로그의 그 DNA는요 모든 걸 다 담고 촬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재미있게 생각한 거는 제 주변에 좀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볼까. 일종의 어떤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차별 아니었을까? 그분이 곱상하게 생기셨나? 네. 아니 그리고 나한테 저도 당했어요라고 하신 분도 되게 곱상하게 생기신 분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럼 저는 외모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저는 건들면 이상할까봐. 저는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촬영을 금합니다라든가 뭐 그런 게 써 있나요? 아니면은 그 흐마트의 팔러스에 뭐 그런 걸 제시를 했다고 하던가요? 전 그런 얘기를 신문 기사로서 하나도 못 봤어요. 진짜 과연 그게 팔러스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문 기사에는 있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팔러스가 있다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볼 수는 없죠,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렇죠. 예. 한 가지 그러니까 팔러스를 제공했다는 건 아니잖아. 있다 하더라잖아. 하더라. 그게 무슨 그게? 네, 한 가지 외람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외람될 건 없어. 그 반듯해. 우리 추신수 선수 활약하는 레인저스 볼팍 있지 않습니까? 네. 볼팍에 가서 관중석에 앉아서 사진을 찍어요. 네. 핸드폰으로 이용이 많이들 찍으시잖아요. 네. 핸드폰 말고 일반 카메라 있죠. 일반 뭐 디지털 카메라든지 어떤 네네. 다른 카메라 카메라 그냥.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핸드폰으로 찍지? 그러니까 안 가져가시죠 카메라를. 근데 그렇죠.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카메라를 찍는 순간 빨간 모자를 쓴 세큐리티가 와요. 그래요. 바로 제재를 합니다. 아. 몰랐죠 저도 사실은. 네, 사실은 뭔가가 있나 봐요. 그런 것과 연장선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제가 안 당해봤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흠마트에서도 이제 핸드폰으로 찍으면 또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모르죠.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진이라는 게 요즘에 상당히 좀 뭐 그럴 수 있나 봐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격이나 모르겠네요. 단가나 어떤 그럴 수 상품 있겠죠. 이런 것들이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개인이 아니지만 그 마트의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게 외부로 노출되는 게 그렇죠. 그냥 그 회사 측에서는 꺼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럴 그래서 수 어떤 있어요. 정책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기가 미국이라는 것 때문에 H마트 역시 미국의 어떤 관련된 상법에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에서 약간 뭐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잘 모르니까. 일단 저는 다음 네. 주에 월마트에서 사진 찍어보겠습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월마트 제가 찍으러 갈게요. 여기 한번 나눠가지고 제가 탐썸을 맡겠습니다. 탐썸이랑 네, 거기 네. 어디야 뭐 자주 가시는데요. 타겟. 전 타겟. 거기 가서 한번 제가 찍어보고요. 저는 포마트도 한번 가서 찍어볼게요. 한번 찍어보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가져서 한번 찍어볼까요? 그거가 상관없이 핸드폰이 월마트 가서도 한번 물어볼까? 카메라가 없다. 되게 궁금하긴 해요. 이런 이슈가 나왔으니까.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호 씨가 저도 블로그여서 예. 정말 많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세세하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근데 제재를 당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사실 찍으면서도 저도 사실 뭐 어떤 유적지나 이런 거는 물론 당연히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정보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에는 블로그 올릴 때 회색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보호를 하면서 나갔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어떤 맥락을 얘기를 하셨으면 기분 나쁘게 그렇죠. 그분에게 좀 감정 상하는 일 없이 맞아요. 그냥 말씀을 잘하셔서 누구나 다 그럼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이렇게 신문에 올라가서 기자가 회자가 될 정도로 좀 불쾌했었다라는 거죠. 커스터머 막무가내로 입장에서는. 뭐 깽판 친 것도 아니실 텐데. 그렇죠. 그 제가 지금 의심하는 바는 그 여성분을 그 중국 마트 어디죠? 렌치 99에서 온 스파이로 봤을 수도 있겠다. 산업 스파이. 예. 곧 거기 대각선에 오픈하잖아요. 이미 마음이 조마조마해. 근데 김치를 찍어. 가격을 찍어. 렌치 99 스파이. 그러니까 그분을 있겠네. 중국인으로 본 거지. 근데 대화했을 거죠. 대화를 했는데 깜짝 놀란 거지. 아니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기분 안 나쁘게 했으면 됐잖아.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중국 사람으로 볼 수 있잖아. 미옥 씨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나 산업 스파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네요. 그 뉴스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도 사진을 허용하는데 장을 보고 음식을 사는 마켓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예, 그 얘기하는데 뭐 사실 근데 그 어떤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그 팔러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 많으니까요. 저희들이 또 계속 한번 지켜볼 이슈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또 가만히 있으면. 다음 주에 사진 한번 찍으러 한번 가서 제가 인증샷 한번 날리겠습니다. 예. 大家好，我是你们的中文老师朴美玉。 안녕하세요. 달라스 문화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미옥이라고 합니다. 저녁 7시에 중국어 강좌를 열었을 적에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매번마다 제일 일찍이 와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녁 반 시간이 지나도 어르신께서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안 오나 싶을 때쯤 어르신께서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후에 알고 보니 눈이 엄청 왔던 그날 저녁 차 사고를 당하셨더라고요. 눈 오는 구정 전날까지도 저희 중국어 교실에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신 어르신 너무너무 고마워요.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다 함께 행복해야 더 행복합니다. 大家一起幸福才是真的幸福. 달시방 공익광고. 한국 방송보다 더 세련된 광고를 원하세요? 자, 이제부터 달시방에 광고하세요. 기발한 아이디어와 최고의 퀄리티. 달시방에 광고하세요. 문의전화 469-269-2636 469-269-2636. 전화번호 좋다. 김과장의 2미닛 워닝.
3월 20일 뉴스코리아의 토니체 기자님의 기사가 눈길을 끌게 됩니다. 단체장 정말 돈 없이도 할 수 있을까? 라는 타이틀로 메인 기사를 쓰셨는데요. 단체별 수익 사업의 예와 재정 자립의 예를 들면서 사제 출연 없이 재력이 약한 젊은 층이나 1.5세 및 2세들이 부담 없이 한인 단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사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읽는 동안에 젊은 층의 현 단체 참여나 1.5세 혹은 2세들의 한인 단체 참여 부족은 물론 돈이 없어서도 있지만 각 단체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인회, 평통, 상공회 등 많은 단체들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지지 않으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한인 인구와 젊어지는 연령층에게 각 단체의 비전 제시와 리더의 역할 제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들도 참여 한번 해보겠습니다.